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게 쌤.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에서 요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장과 전기력선입니다. 우리 앞에서 전기장을 좀 배웠어요. 전기장의 세기 이런 거 배웠는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앞에 거를 듣고 여기 들으시면 빠르게 또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전기장을 했었죠. 여기 1번 전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에 이제 전하가 놓여 있게 되면 쿨롱의 법칙도 우리가 다뤘었죠. F는 K R제곱분의 Q1 Q2다 해서 요 공식 떠올리시면서 주변 전하들이 힘을 받습니다. 자, 이런 힘이 생기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힘이 어떤 힘이냐? 우리 앞에서 했었죠. 같은 전하들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죠. 반발력과 그리고 다른 전하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면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럼 흡인력. 만약에 플러스와 플러스만 있다면 서로 반발력, 이런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지워보고요.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사에 작용하는 힘, 방금 이야기한 그런 힘들을 떠올려주시면 되겠고, 그 힘을 구체적으로 계산한다면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전기력선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눈으로 이제 보이게끔 시각적으로 그린 가상의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위 전하가 받는 플러스 1쿨롱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이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다. 이것을 전기력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공간에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플러스 1쿨롱을 짠 하고 제가 플러스 1쿨롱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여기다 놓으면 힘을 어떻게 받을까요? 자, 여기 같은 플러스니까 자, 반발하니까 이쪽으로 힘을 이렇게 받겠죠? 자, 그럼 얘를 옮겨 볼게요. 한 요 정도 이제 옮겨서 자, 이렇게 옮기면 자, 역시 자, 요렇게 이제 힘을 받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역시 이렇게 힘을 받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은 그러면 자, 요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어디로 힘을 받겠느냐를 떠올리면 이렇게 전기력선이 형성된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력선은 자, 요 그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역시 마이너스일 때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공간에 마이너스 Q 쿨롱이 놓여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위에는 플러스 Q 쿨롱이었어요. 요것이 플러스 Q였을 때를 가정한 거였습니다. 자, 마이너스 Q라면은, 자, 역시 어디로 힘을까 봤더니, 자, 끌어당기겠죠? 자, 요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자, 역시 한번 요렇게 이제 옮겨서 보면, 자, 요거를 이렇게 당기겠죠? 자, 또 이렇게 이제 옮겨서 보면, 자, 이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어보면,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단위전화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력선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에 전기력선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제시해 드리는 것들을 자,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고 좀 제가 추가하는 것들도 있는데 추가되는 것들은 따로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총 한 8가지 정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수직으로 나와 마이너스 음전하로 수직으로 들어간다 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체크해 드릴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수직 이런 단어들을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림으로 이제 그려본다면 자, 1번 요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플러스에서 수직으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자, 왜 그러냐? 자, 요 두 전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 Q 쿨롱과 마이너스 Q 쿨롱을 이렇게 공간에 두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플러스 1쿨롱을 여기 한번 놔 볼게요. 이렇게. 그럼 전기력선은 이 플러스 1쿨롱이 어디로 힘을 받겠느냐 였죠. 자, 그럼 여기 빨강색 플러스 Q에 의해서는 밑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고, 파란색은 당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합치니까 밑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그려질 것이고, 이것은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음전화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플러스 1쿨롱의 움직임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려보면, 자,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서 마이너스로, 여기도 플러스 나와서 마이너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요. 자, 그 나머지들은 요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쪽도 그려보면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당기는 이런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역시 플러스 1쿨롱을 놔보세요. 네, 이렇게 플러스 1쿨롱 여기 두면 위로 이제 힘을 받을 것이고, 또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은 도중에 갈라지거나 교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전기력선 위의 한 점에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의 방향이 그 점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접선의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 자, 여기 좀 지워보고, 자, 이거에 대해 설명 한번 드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플러스 1쿨롱을 쪼개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력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려. 자, 여기 접하게 그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 접하게 그리면, 자, 요쪽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자, 이것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우리 전기장의 세기에서 정의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그림으로 보여지듯이 이쪽 방향이다. 접선 방향이다. 왜 그러냐? 자, 그래서 이 접선의 방향은 이 플러스에 받는 힘과 이 마이너스에서 당기는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제가 이쪽으로 이제 그려볼게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이렇게 접하는 방향이 이쪽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 자,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잠깐 제가 지워볼게요. 핵심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다라고 했고, 자, 우리 전위 한번 공식을 한번 더 써보면, 전위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라고 이제 했었었죠. 여기서 뭐에 주목하시냐면 요 거리, 떨어진 거리를 주목하세요. 거리. 자, 거리가 값이 작으면 Q로부터 가까이 있다면 전위는 더 높은 것이죠. 자, 이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여기에서 이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노란색, 쪽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1쿨롱을 놓는다면 요 플러스 Q 쿨롱에 의해 힘을 받아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럼 전기력선의 방향은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럼 거리를 따져보면 여기만큼 거리가 R1, 여기만큼은 거리가 R2라고 했을 때 이쪽이 거리가 더 짧고 이쪽이 거리가 더 높죠. 그러면 거리가 짧으면 우리 옆에 공식에 의해서 전압은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 따라오셔서 자, 요 공식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거리 R이 높기 때문에 전위가 낮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기력선의 방향을 보시면, 자, 이 노란 색깔은 전위가 높고 이쪽은 전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핵심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뭐냐면 등전이면은 전위가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전위 V는 공식이 4파이 입실론 R분의 Q다라고 좀 외워달라고 했었죠. 우리 기출에도 이용해서 문제 전위 구하는 게 있었어요. 자, 특히 우리 이 거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거리가 이제 지금 일정하다면, 이게 같다면 나머지도 일정하니까 전압도 전위도 일정할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거리가 이제 같은 지역인 요런 원을 떠올리셨을 때
여기 거리가 R이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만큼 거리가 R. 그러면은 요 원은 요걸 따라서 다 거리가 R이 되겠죠? 그럼 이 R만큼 떨어진 곳은 다 전위가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이 등, 전위, 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조금 더 바깥쪽인 이렇게 초록 색깔을 또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도 지금 같겠죠? 거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등전이 면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전기력선은 어떻다? 이 등전이 면의 수직이다. 이 등전이 면의 수직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 있다. 직교한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필기해 주시면 좋은 게 등전이 면을 따라 하는 일은 항상 0이다 라는 것도 우리 기출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멘트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플러스 1쿨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 지점을 VA라고 이제 하고 이쪽 지점을 B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VA를 자 이렇게 따라서 운반하는데 드는 일이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드는 힘이 없다.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 공식 중에 자 일은 자 우리 전압 V는 Q분의 W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때 W는 V 곱하기 Q가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전위차가 돼야 되는데 지금 VA와 VB의 차이가 없죠. 자 똑같으니까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0을 곱해니까 자 하는 일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등전의 면을 따라서 하는 일은 0이다. 이렇게 요 멘트도 같이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밑에 좀 나가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을 좀 지워 볼게요. 필기하실 분들은 얼른 필기하시고요.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은 곳이 낮은 것보다 강하다. 저기서 핵심은 밀도가 높은 곳이 전기 발생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이제 해보면 자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플러스 2쿨롱이 있고요. 자 이것은 편의상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1쿨롱에서는 예를 들면 전기력선이 4개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고 2쿨롱은 그러면은 한 2배 정도 더 세니까 자 이렇게 2배 정도로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밀도는 이제 어떤 촘촘한 정도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 자 이렇게 같은 이런 면적을 봤을 때 자 더 촘촘하죠. 8개가 나가고 있어요. 역시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 좀 듬성듬성합니다. 4개 정도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더 전기력선이 많고 전기장이 강하냐 물어본다면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이 그림 한번 지워 볼게요. 좀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역시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전하들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요 안에 우리가 도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도체. 자 역시 전기장은 외부에서 이렇게 인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도체 내부에도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자들은 자 이쪽으로 몰릴 것이고 우리 플러스 1쿨롱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자 이쪽에 몰릴 거예요. 그걸 그려보면 전자들은 이쪽으로 그럼 남은 여기 플러스 전하들은 이쪽에 남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이제 한다라면 자 여기서 외부의 검정 색깔과 이 내부의 빨강 색깔이 이제 합쳐져서 이것은 상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상쇄가 된다. 그래서 내부의 전기력선은 없고 전기장도 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표면에 전하들이 이제 분포하게 되겠고 도체의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전기장이 있으면 내부에는 이제 전하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인데 도체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내부의 전하의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전체가 엡실론인 공간에 전하에는 엡실론분의 Q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해서 요거 한번 공식을 지금 미리 한번 가지고 가실게요.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이 공식이 나오는데 지금 미리 한번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요렇게 이제 있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가 엡실론인 매질, 유전체, 매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자, 여기 플러스가 있을 때, 자, 전기력선이 출입을 할 텐데, 자, 이 전기력선이 몇 개냐면 엡실론분의 Q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엡실론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 매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공이냐 그리고 물이냐를 이제 본다면, 진공은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였고요. 물은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비유전율인데 한 80 정도 됩니다. 엡실론 제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력선의 수는 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자, 진공에서 엡실론 제로분의 Q였다면 물에서는 80이기 때문에, 자, 분모가 커지니까 전기력선의 수는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수는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를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럼 전기력선의 수가 이렇게 달라지면 우리가 해석하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매질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지지 않는 어떤 선을 또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게 전속입니다. 그래서 전속은 매질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만 전기력선은 매질에 따라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을 이렇게 묻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했던 것들 8가지 딱 떠올리시고, 자, 내부에 존재한다?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아닙니다.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등전이 면의 수직 맞고요. 양전압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맞죠? 전기장의 방향,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은 복잡하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는 어떻게 되냐? 직각으로 교차한다라고 했죠. 등전이면을 따라 전압 Q를 음반하는 데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Q 쿨롱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요렇게 전기력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자, 거리가 같은 요렇게 생긴 등전이면, 요것이 이제 등전이면이랬죠? 등전이면이다. 전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Q가 이제 또 있을 때, 자, 이렇게 등전이면을 따라 이동하면 얼마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공식 중에 V는 Q분의 W 있었죠? 자, 여기서 W는 V 곱하기 Q인데, 만약에 요 전위가 등전이면을 따라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 뭐 VA 이쪽이 뭐 VB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는 지금 같기 때문에 차가 0이에요. 차가 0이란 얘기는 자, 여기 V 차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일을 안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0이다. 그래서 요 정답은 항상 0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유도와 정전차폐입니다. 자, 짧게 한번 요건 치고 갈게요. 자, 정전유도는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반대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자, 밑에 그림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써놨는데, 자,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자, 1번 대전체를 접근시킵니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2번,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그 반대인 플러스들이 모이겠죠? 플러스로 대전된다. 자, 인정하시고. 자, 3번.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전자들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전자들이 밀려나서 이쪽에 전자들이 이동해서 이쪽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4번은 그러면 같은 전자들만 있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서 알루미늄 박이 움직일 것이다. 이 상황을 정전 유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매칭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전 차폐는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자, 접지된 금속으로 도체를 완전히 둘러싸면 가까이 가져가도 정전 유도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접지가 되면 이쪽으로 이제 유도되는 전하들이 대지로 이제 흐르기 때문에 정전 유도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 볼게요. 자, 그냥 플러스로
다음과 같이 대전된 도체를 놓을 때 분리되는 현상 정답은 정전유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앞에 그림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로 포위해서 전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정전차폐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장과 전기력선 그리고 정전유도와 정전차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생했쌤. 고생했쌤.